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396년 명 홍무 29년 중외 2죄 이하의 죄수를 석방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1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유후사의 박연, 임진현의 덕진, 개성현의 대정 등지에서 내시를 보내어 비를 빌게 하다. 내시를 유후사의 박연과 임진현의 덕진과 개성현의 대정과 해풍군의 남진과 연안부의 대지에 나누어 보내어 제사 지내고 포주 해룡용 왕사와 강읍 천신사에도 제를 올려 비를 빌게 하였다. 포주는 지금의 포천이고 강읍은 지금 황해도 평산이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1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환자 최전목아가 부모배로 경사로 돌아왔다. 환자 최전목아가 경사로 돌아왔다. 처음 전목아가 황제 있는 곳에 입시했더니 황제가 고향에 가서 부모를 보고 오라 했다. 뒤에 황제가 우리나라 사신에게 전목아에 관해 물었으므로 그를 보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1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가뭄으로 인하여 저자를 옮기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한성부에 명하여 오부의 총 52방에 방명표를 세우게 하다. 한성부로 하여금 오부의 방명표를 세우게 하였다. 동부가 12방이니 연희, 순교, 천달, 창선, 건덕, 덕성, 서운, 연화, 숭신, 인창, 관덕, 흥성이요. 남부가 11방이니 관통, 호현, 명례, 태평, 훈도, 성명, 낙선, 정심, 명철, 성신, 예성이며 서부가 11방이니 영견, 인달, 적선, 여경, 인지, 황하, 취현, 양생, 신화, 반석, 반송이고 북부가 10방이니 광화, 양덕, 가회, 안국, 관광, 진정, 순화, 명통, 준수, 의통이며 중부가 8방이니 정선, 경행, 관인, 수진, 징청, 장통, 설인, 건평이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1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밤에 중추 유원생의 집에 갔다가 돌아왔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2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감차를 경기 좌우도에 분견하여 사사로이 말을 놓아서 곡식을 해치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전 판전 농시사 유향으로 말 500匹를 거느리고 요동에 이르러 교활하게 하였다. 교활은 교부를 말한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달 중에 살았을 적에 부탁이 있다 하여 그 아들 이전이 자명을 면하게 하다. 헌사가 상소하여 이전을 율대로 죄주기를 정하니 전하께서 아뢰기를 신은 듣자오니 전하께서 잠재에 계실 때 전의 아비 이달 중이 그 자손을 부탁했다고 하니 이전이 비록 죄가 있더라도 베이는 것은 옳지 못한가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교제야 깨닫고 형조에 전지하기를 저는 본래 광망하여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아비 달충은 일찍이 신의로 나와 벗하던 사람이니 전이 만일에 자명을 당하게 되면 달충의 영혼이 나를 무엇이라 하겠는가 그의 죄를 용서하라 하고 명하여 도죄로 해남현에 보내고 그 집은 정물하였는데 저는 도형으로 복역 중 죽었다. 전하는 태종을 말한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4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중 800명을 건정전에 모으고 금강경을 외우게 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앉아서 고시관 조준과 정도전이 뽑은 조유인 등 33인을 시험 모시고 김익정을 제1등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200경을 상당군으로 봉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4일 경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4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간관이 수기를 엄하게 하고 순찰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다. 간관이 수기를 엄하게 하고 순찰을 삼가도록 하여 만일에 패하거나 고라는 일이 있으면 관전을 쫓지 말고 유를 살펴서 죄를 매기소서 하고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생원씨 과목과 절차에 대하여 건의하다. 예조에서 생원씨를 이제부터는 각각 한 가지씩 질문하여 100인을 뽑되 고려조의 진사씨의 예에 의하여 염전에서 방방하고 3일 만에 행례를 이루어서 후생들의 향학심을 권장하소서. 그 공생은 성균 정록소로 하여금 사서와 입경을 감독하게 하고 이름을 기록하여 부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염전은 시험장 앞이고 공생은 향교의 교생을 말한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6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유원정집 여종을 갑사 이부계가 희롱하다 압사시킨 데 대하여 판결이 공정치 못했다 하여 형조전서를 가두다. 형조전서 문계종과 의랑 김구덕 등을 순군옥에 하옥시켰다. 서성군 유원정의 집종이 길에서 나무를 운반하는 갑사들을 만났는데 이부계가 자가 종과 희롱하다가 종이 술에 눌려 죽었다. 형조에서 이부계를 가두고 소매전과 종의 몸값까지 징수하고는 매를 치려 하는 임금이 이를 듣고 법관이 죄를 논의하는데 공경하지 못했다 하여 이런 명령이었으므로 얼마 아니 되어 내보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7일 개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농사철의 관리들을 내려보내 민정을 시찰케 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건의하다. 3사 좌복야 남제를 풍해 강원 동북 서북면에 중추원 부사 김어선을 충청 전라 경상도에 보내어 백성의 병들고 고생하는 것을 의문하게 하니 헌사에서 상언하였다. 때가 바야흐로 농사철이온데 사신을 보내어 나누어 보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병들고 고생하는 것을 위문함은 비록 백성을 사랑하는 성심에서 나온 일이오나 가을을 기다려서 내려보내는 것이 심히 편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7일 개 두 번째 기사. 한산백 이졸의 졸기 여주 신륵사에서 죽다. 한산백 이색이 영에 있는 신륵사에서 졸하였다. 부엄이 들리자 임금이 조회를 정지하고 치제하였으며 부의를 내려주고 시호를 문정이라 하였다. 색의 자는 영숙, 호는 모근이며 한주 사람 정동행 중서성 낭중 도첨 의찬성사 문효공 이곡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과 슬기로움이 보통 사람과 달랐고 나이 14세에 성균시에 합격하였다. 지정무자년 1348년에 이곡이 원조의 중서사 전부가 되었는데 색은 조관의 아들이라 하여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 세곤이 되었다. 신묘년 1351년 정월에 곡이 본국에 돌아와 죽으니 부친상으로 귀국하여 상제를 마치고 계사년 공민왕이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할 때는 지공거 이제의
현 등이 색을 장원으로 뽑았다. 가을에 정동성의 향시에 장원하였고 가보년 1354년에 회시에 합격하였으며 전정에서의 대책에서 제2갑 제2명으로 합격하였다. 독건관 참지정사 두병이와 한림성지 구양현의 등 제공이 크게 칭찬하여 칙지로 용봉 한림문자 동지제고 겸 국사원 편수관을 제수받고 귀국하자 공민왕이 전리전랑 예문응교 겸 춘추 편수를 더하였다. 이듬해 내사 사인으로 오르고 여름에 원나라 서울에 가서 한림원에 등용되었다. 병신년 1356년에 모친이 늙었다 하여 벼슬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가을에 이부 실랑에 임명되었고 다시 옮겨서 우부 승선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후설로 임금을 가까이 한 지가 7년이나 되었다. 신축년 홍건적이 경성을 함락시켜 공민왕이 남행할 때 색은 왕의 행행에 호종 도움을 이루어 적을 물리친 뒤에는 훈 1등에 책정되고 철권을 하사받았다. 계묘년에 정동 행중서성 유학제거를 원나라에서 임명받고 본국에서는 밀직 제학을 임명받고 단성보리공신의 호를 하사받았다. 정민년에 원나라 정동성 낭중으로 제수되고 본국에서 판계성 겸 성균대사성으로 임명되었는데 한때의 경수를 통하는 정몽주, 이숭인 등 6, 7인을 청구하여 모두 학관을 겸했다. 경전을 나누어 수업을 하며 서로 어려운 것을 논란해서 각각 있는 지식을 다했다. 색은 변론하고 분석하며 절충하는데 저물도록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기억하고 외우기만 하는 습관과 공리의 학설이 점점 없어지고 성리의 학문이 다시 일어났다. 기유연의 동지공거가 되어 지공거 이인복으로 하여금 임금에게 청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과거법을 쓰자고 했는데 색이 무릇 공거를 주장한 지 4번이나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공정함을 탐복했다. 공민왕이 노구공주의 영전을 짓는데 말할 수 없으리만큼 사치하고 화롭기가 지극하여 시중 유탁이 상서하여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노여워하여 유탁을 죽이려 하고 색을 시켜서 여러 신하들에게 알리는 교유문을 지으라 했다. 색이 죄명을 임금에게 물으니 임금이 탁의 4가지 죄명을 들었다. 색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죽일 만한 죄가 아닙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옵소서. 임금이 더욱 노하며 독촉하기를 급히하였다. 색이 아뢰었다. 신이 차라리 죄를 받을지언정 어찌 글로서 죄를 만들겠습니까? 임금이 감동되어 깨우쳐 탁이 죽기를 면했다. 신의 년에 모친의 상을 만났으나 이듬해 임금이 기복시켜 정당문학을 삼았는데 병이 있다고 사면하였다. 갑인년에 공민왕이 돌아갔다. 색이 병이 중에서 문을 닫고 7, 8년을 지내다가 우왕 8년 임술년에 판삼사사로 임명되고 무진년에 최영이 요동위를 공격하자고 청하여 우왕이 기로와 양부로 하여금 모여서 가부를 논의하라고 하니 모두 임금의 비율을 맞추어서 반대하는 자가 적고 좋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색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나 물러나와서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의리에 거스리는 논의를 했다고 하였다. 이 태조가 회군하자 최영을 물리치고 색으로 문화시중을 삼았다. 공민왕이 돌아간 뒤로부터 원나라 천자가 번번이 집정 대신을 들어오라고 해서 모두 겁을 내고 감히 가지 못했는데 색이 시중이 되어 패왕이 창왕을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창왕으로 감국을 시키도록 하려고 원나라에 들어가기를 자청하여 드디어 색으로 하여금 하정사를 삼았다. 그리고 태조가 청하여 말하였다.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 색이 생각하기를 태조의 위협과 덕이 날로 성해지고 중외가 마음이 돌려져서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혹 별난이라도 생길까 염려하여 한 아들을 따라가게 하였다. 태조는 전하로 서장관을 시켰다.
천자가 원래의 색의 명망을 들었으므로 인견하고 종용하게 하는 말이 그대가 원나라 조정에서 벼슬에 한리막사를 했으니 응당 하늘을 알리라 하니 색이 당황하여 한으로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려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무슨 말이냐 하며 예부의 관원에게 전하여 주달하게 하였다. 색이 오래도록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씨가 대단히 간섭하니 천자가 웃으며 하는 말이 그대의 하늘은 정이 나하추와 같다 하였다. 색이 돌아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황제는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 이것을 물으려고 하면 황제는 묻지 않고 묻는 바는 모두 내 뜻과는 같지 않더라 하니 당시의 논의로 기룡하기를 큰 성인의 도량을 속류가 어떻게 요량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겨울에 공양왕이 즉위하였는데 이색은 시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5차례나 편척당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옛날의 벗이라 하여 용서하니 태조에게 나아가서 보고 올 때마다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천명을 받은 거룩한 임금님이시다 하였다. 또 일찍이 영선을 정지하기를 청하고는 물러나와서 사람들이 묻는 일이 있으면 창업하는 임금은 종묘 사직과 궁궐이며 성곽 같은 것은 늦출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을해년 가을에 관동에 관광하기를 청하여 오대산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려고 하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불러와서 한산백을 봉했다. 색이 친연하고 하는 말이 개국하던 날 어찌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만일 알렸다면 음양하는 예를 베풀어서 더욱 빛냈을 것인데 어찌 마구로 하여금 추대하는 수석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였다. 이것은 배금령을 가리킨 말이다. 남원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어찌 그대 같은 썩은 선비를 알리겠는가 하니 임금이 은을 꾸짖어 다시 말을 못하게 하고 옛날 친구의 예로 대접하여 중문까지 나가서 전별하였다. 뒤에 이것은 논의하는 자가 있으므로 남자가 색의 아들 이종선을 불러서 하는 말이 존공이 광언을 하여 이를 논의하는 자가 있으니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오 하였다. 병자는 5월에 신륵사로 피서하기를 청하였는데 갈 때에 병이 생겼다. 절에 가자 병이 더하니 중이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색이 손을 내 흔들면서 하는 말이 죽고 사는 이치는 내가 의심하지 않으오 하고 말을 마치자 돌아갔다. 색은 타고난 자질이 밝고 슬기로웠으며 학문이 정박하고 마음가짐이 관대하였다. 사리를 처리하는데 자상하고 밝았어. 재상이 되어 기성의 법을 따르는 데 힘을 쓰고 복잡하게 고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후학을 가르치는 데도 애를 쓰고 부지런하여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문장을 짓는 데는 붓만 잡으면 즉시 쓰되 사연이 정밀하고 간절했었다. 문집이 55권이나 세상에 나왔다. 집을 위해서는 재산의 유무를 묻지 않았으며 평시에 경솔한 말과 갑자기 노여한 얼굴빛을 보지 못했다. 연회나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유있고 침착하여서 처사하는데 난반되지 않았고 마음에 끄리낌이 없었으며 운동은 자연스러웠다. 오랫동안 임금의 은총과 좋은 자리에 있어서도 기뻐하지 않았고 2번이나 별난과 불행을 만났을 때 슬퍼하지도 않았다. 늙어서 왕지를 받들어 지공대사와 나옹대사의 부도의 명을 지었으므로 그 중들이 문화에 내 왕에서 불교를 좋아한다는 비평을 받았다. 색이 듣고 하는 말이 저들이 임금과 어버이를 위해서 복을 기원해 주는데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하였다. 색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이종덕과 둘째 아들 이종학은 모두 벼슬이 밀직사에 이르렀으나 먼저 죽었고 셋째 아들 이종선은 지금 병조참의가 되었다. 여흥은 지금의 여주, 한주는 지금의 한산, 원조는 원나라이고 후설은 승지를 말하고 경성은 개성이며 전하는 태종을 말하고 마고는 말장수를 말하고 지공대사는 고려 충수각 이년에 인도의 마갈 타국에서 온 도사, 우리나라에 와 법화를 펴고 왕사가 되었고 나옹대사는 고려 공민왕 때 왕사였고 속성은 아고, 호는 나옹이고 지공화상을 따라 신법의 정맥을 받아왔고 지공무학과 함께
3대 화상의 하나이다.